여 변호사님, 네. 검찰이 지금 대장동 유래 신도시 개발 비리 그리고 백현동 성남 FC 불법 후원금 문제 이렇게 4개 사건을 묶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네. 이 재판에 대해서 이게 한 번에 4개를 하다 보면 부지하세월이다. 네. 이걸 좀 분리해서 하면 어떠느냐 네.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다는데 정당한 겁니까? 뭐 할 수는 있죠. 예.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이 여러 건이 같이 재판할 때 중간 판결이라고 미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제 쟁점이 간단하고 한 사건에 미리 선고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법률 용어로 경합범이라 그래요. 예. 그 여러 범죄가 같이 있을 때는 한 재판부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야지 형을 한 개를 선고해야 되거든요. 예. 경합범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는 건 사실은 조금 재판 관행에는 안 맞죠. 안 맞는데 이 검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 신청을 했다는 거는 있죠. 재판부에 대해서 어떤 무언의 어떤 요구를 하는 거죠. 빨리 좀 그 심리가 선고해 달라. 그리고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재판부의 재량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에서는 아마 해주기는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장동이나 유래 예. 이 신도시 사건은 범행 시기라든가 또 관련자, 쟁점, 사건의 구조 이런 게 거의 똑같아요. 판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 묶어서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백현동이라든가 성남 FC 이런 것은 또 전혀 다른 사안들 그렇죠. 아닙니까? 예. 성격도 좀 다르고 예. 관련자들도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재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검찰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분리 재판을 지금 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분리를 한다면은 현재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데 예. 이 두 사건을 한 사람이 한 판사가 33부에서 분리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분리해서 할 수 또 있죠. 다른 뭐 형사 재배당이죠, 이제 그거는. 34부든 5부든 또 재배당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두 개 다 가능하죠. 그거는 재판 진행에 변론 진행은 재판장의 권한이고 이거는 뭐 법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정해진 게 없는 이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동연 부장이 있는 33부에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장동 사건이 한 20만 페이지 되는 기록인데요. 네. 이거 하는데 이거 하나만 해도 딴 걸 지금 그 부에는 아마 딴 사건이 배당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아 그래요? 네, 보통 지금 왜 이렇게 늦냐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재판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무슨 소리냐 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머지는 사소한 사건이 옛날부터 하던 거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 거의 전력을 이 대장동 사건에 기울이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워낙 국민들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 하면 이 대장동 위례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과중한 부담인데 이 그 백현동하고 성남의 부시 이것도 하는 것도 이거는 그 이 재판 진행에 촉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기소가 됐는데 어떻게 배당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예.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이 배당된 것 같아요, 본래. 이게 사건이, 네. 앞 사건이 그렇죠. 배당되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합범 같으면은, 같은 재판부에다 배당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딴 데 갔더라도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쟁점이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고, 별로 관련성이 없는 사건이 하나 있다. 네. 그러면 이걸 두 개를 같이 심리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잖아요. 같은 재판부에서 꼭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경합범이란 거 외에는. 그러면 이걸 분리해가지고 다른 재판부에서 하고 다만 형을 정할 때 경합범은 이걸 전부 다 경합범 가중이라 그래가지고 형법 37조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정하거든요. 형을. 그런데 이거는 뭐 형 정하는 게 중요하고 유무죄가 중요한 죄거든요. 굳이 한 재판부에서 안 해도 나중에 형을 정할 때 양 재판장이 이게 한 재판부에서 재판할 때하고 같은
형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합의하라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안 그러면 피고인으로서는 불리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계속 토지관할 병합이니 뭐든지 다 지금 재판 지연 요청을, 그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양 재판부에서 아마 그 형을 정할 때 협의를 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동연 부장판사가 여러 가지로 이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많은 비난을 듣고 있고, 일부 또 좀 극렬한 이 보수 우파 측에서는 그 중앙지법까지 쫓아가가지고 시위를 벌이고 있거든요. 예. 이 사건도 주 1, 2회뿐이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예, 자체로는. 예.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면 분할을 해가지고 대장동 위례 이거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나머지 백현동 성남 FC 또 나눠갖고 한두 번 하면 되는데, 지금 위례만 가지고 시작을 해갖고 그 다음에 위례 끝나면 대장동 하고 그거 끝나면 백현동 하고 성남 FC 그거 끝나면 나중에 하겠다. 이러면 이건 4, 5년 아니라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재명 재판을 왜 그렇게 김동연 부장판사가 봐주느냐. 과거에 박근혜 재판이라든가 이런 집중 심리를 해가지고 주 4회씩 했고, 한명숙 재판 같은 거 주 3회씩 해가지고 한 달 만에가 1심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주 1, 2회뿐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재판부에서도 나눠가지고 다른 사안이 없다면 다른 재판을 가급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안 하고 있다 하면은 4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회씩 2회씩 1회씩 1회씩 해도 2번을 할 수 있다. 아마 이거는 그 대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게, 지금 그 김동연 부장이 딴 사건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본인이 그런 거 같아요.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딴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딴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재배당할 수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 사건 외의 거는 전부 다 그 재배당하면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어떤 재판부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배당되고, 그러면 딴 피고인들은 이거 부지 세월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자기 재판을 언제 하냐. 그렇게 그래서 특히 구속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덜하지만 불구속 사건 같은 경우는 몇 년 뒤에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 그래서 중앙지방법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려가지고 김동연 부장부에 있는 재판 그 이재명 사건 외의 걸 전부 재배당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비난하는 게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딱 그 이재명 사건만 재판하게 되면은 일주일에 뭐 3, 4일씩 네. 계속 해도 하라 해도 난 못하겠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 네,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결정은 대법원하고 대법원은 중앙지법에 관계없고요. 냈는데 네. 중앙지법원장이 원장이 결정해야죠. 아니면 이 재판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이제 요청을 왜냐하면 사건 배당 권한은 법원장한테 있습니다. 이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형사수석부장이 하는 뭐 실질적으로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권한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없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재배당하면 됩니다. 지난번 그 김성태 예, 재판 예. 신진호 부장판사가 여기에 김성태는 기업범죄 그 회사에 돈 횡령 횡령하고, 배임한 것도고 대북 송금 사건 이게 같이 하다가 했죠. 분리를 본인이 해가지고 나 분리해서 하겠다. 예, 예. 그 이전에 이화영 선고도 내렸으니까 이건 분리해갖고 빨리 하겠다 맞습니다. 해갖고 지난 12일에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해서 신진우 부장이나 예. 그 주심 판사가 이 이화영 사건을 재판하면서 그 사실 판사들이 그 판결 하나 쓰려면 엄청나게 기록 검토하고 머리에 잔뜩 넣어놨거든요. 그게 새 나가기 전에 빨리 김성철 그 전 회장, 김성태는 해야지 이게 판결을 쓰기가 자기들이 좋아요. 이게 일단 기록을 한번 사실은 선고하고 나면 사실 판사들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거든요. 워낙 큰 사건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진우 부장이 뇌물 이런 건 다른 거라도 이 대북 송금에 관해서는 이화영 재판에서 이미 증거 검토를 다 거쳐가지고 형성된 이런 증거 검토의 결과를 가지고 판결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빨리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찰이 이렇게 의견서를 냈지만 검찰도 할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래 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통과되는 것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사건들을 묶었지 않습니까? 예, 예. 묶었어요. 그래갖고 2023년 3월에 그 대장동 유래 신도시 성남 FC 사건을 묶었으니까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돼 버렸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9월에 뭐 백현동이라든가 유증교사 또 묶어갖고 영장이 했는데 기각돼 영장이 기각돼 버려. 그러니까 함께 묶어 가지고 내고 또 기소를 같이 한 거니까 재판부에서는 아니 같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온 건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근데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 법원의 재판 제도를 네. 이제 모르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 그러는데 사실 따로 해도 아마 김동연 부장부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아 그렇습니까? 예, 경합범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는 피고인이 요청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건의 경우는 검사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김동연 그게 뭐 분리해서 기소했거나 같이 기소했더라도 김동연 부장부로 무슨 물이 이렇게 전부 다 모이듯이 그렇게 따로따로 해도 전부 예. 영장을 청구하든가 기소가 되더라도 재배당 다 합니다. 함께 예. 가는 그쪽에 배당해달라. 내 사건이 전부 다를 경합범으로 해달라. 왜냐하면 경합범으로 처벌받아야지 형벌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미국처럼 플러스 하는 형 있잖아요. 200 몇 년씩 나오고 이런 것 같으면 뭐 관계없는데 한국은 2분의 1만 가중하게 돼 있거든요. 제일 형이 센 범죄의. 그런데 지금 이 검찰에서 이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아마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하나는 지금 검찰에 대한 압박이 강하지 않습니까? 검사 탄핵까지 해버리겠다 해갖고 발의를 한 상태예요. 수사검사 4명. 그렇죠. 거기다 검찰청도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해갖고 이 7월 또 늦어도 8월 중에는 뭐 기소청인가 공소청으로 만드는 법안 발의하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좋다. 우리도 빨리 하도록 해갖고 당신 사법 처리 빨리 받도록 하겠다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어쨌든 국민적 여론, 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도 헌법 84조인가에 그 문제를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 대통령 된 다음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끝내라. 이 문제를 끝내야지. 대통령이 돼갖고 재판받고 다닌다든가 이렇게 상황이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분리해서 좀 신속하게 재판을 해라. 물론 이제 검찰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 보장됐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지만 그 속내는 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국민들 바람도 있겠죠. 예. 그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말씀하신 대통령이 맨날 재판 받으러 다니는 거, 그건 국격에 심각한 그 손상을 초래하는 거고, 그다음 그 재판 진행 빨리 하는 거는 누구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민들도 아니 무죄되면 무죄되더라도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그 죄인 대통령을 갖다가 뽑을 수는 없지 않느냐. 좀 클리어한 사람. 클리어된 다음에 우리가 선거를 치러야지. 무죄면 무죄, 유죄면 유죄. 저희들이 이렇게 재판을 빨리 해달라는 게 유죄로 빨리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같은 붙은 빨리 재판을 빨리 해가지고 지금 유력한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가지고 그 사법 리스크에 계속 매달아 놓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점에서 한 세 가지, 아까 말씀을 두 가지 점에 그 국민들의 여망, 그 한 가지까지 합쳤을 겁니다. 더군다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신속한 재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엊그저께도 어디 조선일보인가 보니까 대대적으로 났더라고요. 법원장이 나서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니까 그나마 조금 이렇게 그동안 밀렸던 아주 장기 사건들이 처리가 되어 간다는데, 판사들에 따라서는 뭐 2년, 3년 끌고 있다가 그냥 썩 넘기고 법원장한테 오히려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2년, 3년 재판받고 나면 뭐 이게도 집안에 뭐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말이 있고. 재판 3년에 기둥뿌리가 다 뽑힌다 그러는데 저게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도 왜 민사 재판 있잖아요. 그거 돈 뭐 물어주라. 그게 사실 판결 소재기일로부터 연 5%고 선고일로부터는 보통 12%를 지금 이자를 내는데요. 그게 재판이 늦어지면 이거 연 5% 이자를 갖다가 소장 제기한 다음부터 물어야 돼. 그게 나중에 그 지는 쪽도 이기는 쪽도 너무 결론이 늦게 나오면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도 생길 거예요 아마.
근데 지는 쪽도 이게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재판이 오래 끌면은 피해 보는 게 재판장 본인만 피해 안 보지 나머지는 다 피해 볼 겁니다. 더군다나 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정신적 피해가 맞습니다.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 재판 걸리면 사실 변호사를 하는 저희도 제가 당사자도 아닌데도 예. 재판 하나 걸려 있고 당사자는 계속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그다음 저도 변호사가 아무리 당사자는 아니지만 대리인으로서 참 이게 불안하다고요. 사실 예. 판결 선고 날 때까지. 아, 그럼요. 근데 변호사가 이럴진데 당, 당사자들은 이 판결 선고 날 때까지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이게. 그냥 뭐 가부간에 빨리 좀 예. 내려달라 그런 아니, 그러면 심정이 빨리 포기하고 어. 생업에 종사하든지 하면 되는데 예. 결론이 안 나면 이거 외국 가서 뭘 할라 해도 그렇고 예. 특히나 그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외국 나가지를 못해요. 예.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게 재판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익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좀 신속하게 가타부타 결론내줘. 그래야지 항소라도 해볼 거 아닙니까? 예. 안 그러면 항소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예.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들어서면서 사법부 기류도 지금 많이 변한 것 같고 지난번에도 여 변호사님 예측하신 대로 이재명 전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을 중앙지법에 병합해달라 이런 청구를 냈었는데 이것도 될 거라고 그랬죠. 예, 예상과는 다르게 빨리 예. 예, 그래도 한 며칠 달 만에. 정도는 걸리지 예. 않겠나 했는데 딱 보름 만에 그러니까요. 1일 날 냈는데 예. 15일 날 탁 기각해버렸다. 예, 그거 그런 참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봐서 맞습니다. 이번에 뭐 검찰의 어떤 그 속내는 자체하고라도 예. 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이재명 이 대장동 재판 여러 개가 한 재판부에 이렇게 뭉쳐 있어 가지고 부재 하세올인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유례 신도시 거의 뭐 좀 마무리 단계에 간 것 같아. 한 1년 돼가 예, 예. 이래 갖고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중앙지법원장이 결단을 좀 내리지 내려야 않을까요? 됩니다. 예, 그렇죠. 내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뭐 뭔가 태도는 나올 겁니다. 뭐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김동연 부장도 이번 이 지금 언론에까지 전부 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일주일에 한두 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아봤자 대해서 2번이에요. 예, 저희들이 작년에 왜 우리 고 교수님이 김동연 부장이 인권법 출신이라서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실 때 제가 오히려 이거는 김동연 부장이 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유죄 나와도 말을 못할 것이다 했는데 이게 문제는 엉뚱한 곳에 터져버렸네요. 그 재판 지연이 돼버리니까 예. 유죄고 무죄고 뭐고 간에 승복이고 뭐고 간에 판결이 나와야지 승복을 하든지 나 불복을 하든지 할 건데 그래서 김동연 부장도 만일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같이 막 끄는 식으로 나가면은 이재명 대표 봐주기의 일환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김동연 부장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 부장판사가 제가 듣기로는 아주 유능한 판사고 또 법리에도 박다고 들었어요. 뭐 성향이야 늘 자기 쪽에 유리하면 그 훌륭하다고 아니면 저 사람 어디 출신이야 이렇게 진 사람 쪽이라든가 뭐 이렇게 불리한 쪽에서는 그러는 거니까 그걸 뭐 따질 것은 아니지만 아마 뭐 대법원이든 또 김정중인가요? 네, 김정중. 중앙지법원장이든 또 김동연 부장판사든 이 이재명 사건, 특히 정치적 사건 다 그렇습니다만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예. 재판을 내려서 우리 국민들이 네.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인 거고 뭐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 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속한 재판 쪽으로 가는 맞습니다. 게 옳은 것 아닌가. 예. 그런 그러기-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뭐 그렇게 요청서를 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뭔가 액션을 그러니까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진짜 5년이 아니라 10년도 더 걸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에는 지금 예. 재판 지연 전략이 2027년 대선제까지만 판결 안 내리면 된다. 그래갖고 그러니까요. 무조건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 전략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용인하면 거기에 되겠습니다. 사법부가 예. 그 이용당한다는 거는 결국은 사법의 정치화가 되거든요. 예. 정치에 사법화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 법원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있죠. 네. 그 사법부가 거의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든지 정치의 사법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법관 중에 상당 부분이 정교조 교사 시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어떤 이념에 조금 민감한 사람들이라서 이런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동연 재판장도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5일 월화수목금 재판하든지 예. 나 그럴 능력 없다 이러면은 법원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스스로 이거 좀 그 이 두 사건은 네. 다른 그러니까 그 백현동 뭡니까 백현동하고 성남 FC FC. 이건 이건 딴 다른데. 재판부에 해달라. 네. 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이 재판 전략이 상당히 수정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올 것 그 같습니다. 지금 전체 분위기가 그렇네. 네, 아까 전체. 말씀하신 토지관할 기각부터 네. 지금 검찰에서 아마 그 분위기에 대법원에서 기각하니까 뭐 기류를 좀 다 파악하고. 검찰이 그런 건 참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예. 또 저희 대법원장한테 거는 기대들이 많이 있지 예, 않습니까? 아주 점잖으신 분인데 또 예. 할 것은 제대로 예.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강단이 또 있어요. 예, 재판에 강단이. 자기 하는 업무에는 강단이 있고 나머지는 아주 젠틀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이가 자기 뜻대로 재판을 이렇게 끌고 가기는 어려운 게 네, 예. 법원 안팎의 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